역대급 선거입니다. 선거 일주일 앞두고 모든 여론조사가 동률 혹은 상반된 결과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고 누가 이겨도 이상한 선거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정치라든가 미국이 완전히 반으로 쪼개졌다. 이런 걸 반증하는 거겠죠. 국내 언론에서 소개되는 단편적인 여론조사 말고 저는 이제 미국 주요 언론의 막판 여론조사를 종합해 드리겠습니다. 뉴욕타임스 시에나 칼리지 여론조사에서는 48대 48, CNN 47대 47, CBS는 50대 49로 해리스 다소 우위, ABC만 유일하게 차이가 좀 나는데 51대 47로 해리스 큰 폭 우위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 투표하겠다는 잠재적 유권자 대상의 이런 여론조사를 두고 해리스가 무조건 이기겠네. 2개에서 우위로 나오니까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간접투표 방식을 고려하면 경합주 7개 지역의 결과가 가장 중요한데 이 주의 여론조사 결과도 지금 들쭉날쭉입니다. 미국 선거 전문가들이라든가 정치학자들은 이런 대선 지형과 결과를 2가지 시나리오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재배치, 리얼라인먼트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미국 대선은 인종 또 경제적 계층으로 나뉘는 선거였죠. 근데 이번에는 성별과 교육 수준이 더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의 어떤 경계선이 재배치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해리스 후보가 교육 수준이 높은 여성들을 다시 끌어들인 반면에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이었던 청년, 라틴계 유권자의 표를 잃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 언론들이 샤이, 그러니까 숨은 여성 유권자가 이번 선거의 승패를 결정짓는 요인이다. 여기 많이 오면 해리스가 이기는 거고 아니면 트럼프가 이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재연, 리부트 시나리오입니다. 리부트 시나리오는 2008년 그리고 2012년 오바마 당선 시나리오가 재현되는 겁니다. 이 당시는 청년, 라티노, 흑인, 민주당 중심의 연대가 공화당 시니어 백인 연대를 2번이나 압도했던 승리 사례입니다. 해리스가 이 2번째 시나리오를 지금 시도 중이긴 한데 첫 번째 시나리오로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여성층이 관건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떤 경우든 기업이나 경영진 또 자영업자들은 시나리오 경영을 해야 됩니다. 해리스뿐만 아니라 트럼프가 이기는 시나리오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아주 단순하지만 효과적으로 각 시나리오 시 경제와 금융 분야에 미칠 영향을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5가지 분야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관세와 무역, 또 금리와 인플레이션, 빅테크 규제, 또 증시와 경제, 암호화폐입니다. 5가지 분야로 나눠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죠. 근데 제 시나리오가 공개될 무렵은 이미 승부가 나 있을 테니까 2가지 경우 모두를 촬영하고 승자 시나리오만 공개를 하겠습니다. 제 나름 또 시나리오 경영을 하는 겁니다. 패자 집권 시나리오도 궁금하다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제가 원고를 어전트로 올려놓을 테니까 거기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트럼프 집권 시는 집권과 동시에 관세를 올리겠다고 지금 트럼프가 공약을 한 상태입니다.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는 60%, 기타 국가 수입품에 대해서는 10에서 20%. 이게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을 흔들어 놓을 겁니다. 일론 머스크도 트럼프 집권 시에 단기적으로는 좀 혼란이 있을 수 있다. 경제와 금융이 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점을 자인했는데 근데 이 머스크가 얘기한 그 혼란의 혹은 불확실성의 요인은 트럼프 2기의 긴축이라든가 건전재정 때문이라는데 제가 보기에 그건 아닐 겁니다. 긴축이나 건전재정 그렇게 신경 안 쓸 겁니다. 겉으로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중국과의 갈등이라든가 고관세로 경제와 금융 분야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고조될 겁니다. 빅테크 규제는 상당 부분 후퇴할 겁니다. 대신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의 여름이 다시 시작될 겁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 보면 이 대선 결과를 점치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아시겠죠? 단기적으로 경기와 증시 살린다고 일기 때처럼 연준에 대해서 금리 인하를 압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면 임기 중반 이후에 트럼프발 인플레이션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따져봐야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트럼프 리스크가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상보다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증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니까 추가 관세를 10% 이상 우리가 부담하게 되면 사실상 우리가 2021년경부터 누려왔던 환율 상승, 원화 평가 절하의 매력을 다 반납해야 됩니다. 왜 우리 돈 가치가 떨어지는 게 왜 매력적이냐? 이 수출이 잘 됐거든요.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4년 동안 1,100원에서 1,350원 이상으로 20%, 25% 이상 평가 절하가 된 거니까 수출에 큰 도움이 됐죠. 사실 이걸로 팬데믹과 그 이후의 상황들을 우리가 버텨온 거죠. 수출로. 가격 경쟁이 높아져서 수출이 상당히 좋아진 걸로. 자동차 같은 게 굉장한 수혜를 입지 않았습니까? 액수 분석도 좀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그 키에트 산업연구원 전망치는 우리 수출 가격 경쟁력 감안하면은 트럼프 집권 시에 448억 달러, 60조. 그러니까 전체 수출의 5%가 감소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이것보다 비용은 더 커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도 고려해야 되거든요. 반도체든 자동차든 지금 이런 고관세, 높은 관세를 우회하려면 북미 지역에서 생산을 고려해야 되는데 반도체나 자동차 모두 북미 지역에서 생산하는 게 비용이 상당히 더 듭니다. 추가되는 비용을 감안하면 기업 실적은 이미 나빠지기 시작했는데 더 나빠질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김방희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잊지 마시고요. 고맙습니다.